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달 초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환경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 환경부의 용역 보고서가 나온 후 지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종이 빨대 업계와 제지업계 측은 외국의 결과만 반영한 편향적인 조사라며 반발하고 나서는데요. 하지만 이 진실 공방이 가려지기도 전에 제지업계와 종이 빨대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위해한지 취재 기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지 봉투가 없는 다이슨 청소기 유명하죠. 날개 없는 선풍기에 헤어드라이어 등 혁신의 아이콘이 됐는데요. 다이슨의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무려 5,127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인 다이슨의 창업가이자 수석 엔지니어인 제임스 다이슨의 경영 스토리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중국인민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흘 전에 이제 중국인민은행 그 판궁성 총재가 지준율 인하를 이미 예고한 바가 있고요. 네. 예고한 대로 인민은행이 오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준율 0.5%포인트 인하 소식을 전하면서 인하 이후로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또 고품질 발전을 위한 통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0.5%포인트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은 약 6.6%가 됩니다. 네.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는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이 5%라고 한다면 은행이 100만 원의 예금을 예치했다면 이 가운데 95만 원만 대출이나 다른 곳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5만 원은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해 놔야 된다. 네. 쓰지 말라라는 뜻이죠. 네.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에도 이 지급 준비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보통 이 지급 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춰서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을 조절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급 준비율을 낮췄다는 것은 은행들이 시중에 풀 수 있는 돈을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요. 중국인민은행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고 있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같은 것들을 낮춰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지준율은 은행들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조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실해 보이는 게 이번 지준율 인하에 앞서서요. 이 지역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라든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도 내렸고요. 네. 이후에도 후속 조치도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LPR이라고 해서 대출 우대 금리 인하 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이 LPR 금리는 뭐 중국 내에서 신용 대출이나 주담대 금리 산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 등을 통해서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200조 원 가까운 돈이 시중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할까요? 그럼요.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사실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금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되는 가운데 내수와 소비는 지금 둔화되고 있고 계속 전해드렸지만 청년 실업률이 지금 15% 안팎으로 네. 높습니다. 이것도 사실 더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공격적인 견제 속에서 해외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올해 중국 정부가 내걸은 경제 성장을 5% 달성 어렵다 이런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여러 방면을 통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기 부양책 확대를 천명했다는 외신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게 보통 경제 현안을 갖고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내부 문제를 논의하는데 네. 이례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경제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거는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는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정책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이라든지 내수 부양에 나설 수 있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건 가장 가까운 인접국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네.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인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수출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겠죠. 이미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화장품, 여행 이런 중국 경기 부양 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 있고요. 네. 외환 시장에서도 지금 위안화의 강세 반대로 달러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섰고 여기에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해서 중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런 위안화 강세를 지금 이끄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 원화도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1310원대로 네.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건 다 들어서 아실 텐데 은값도 또 동반해서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은 현물 가격이요. 지금 트로이 온스당 32달러 넘어섰거든요. 네. 이게 올해 들어서만 35% 가격이 오른 거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은은 물론 안전자산으로도 분류되긴 하지만 이보다는 산업재로서 많이 쓰여요. 다양한 분야의 산업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금과는 용도나 가치 평가가 조금 다르긴 한데 또 가격 추이를 보면 금이 오르면 은도 동반해 상승하는 그런 경향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값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알 수 있듯이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온스당 지금 2,700달러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은 가격도 동반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은 가격도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 오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견해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경기를 활성화하니까 여러 경제 활동들이 다양해질 거 아니냐. 이를 통해서 은 소비도 늘어날 거야. 네. 그래서 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반면에 이게 중국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으로 불리우는 곳인데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글쎄 은 가격 상승세는 금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거야. 이런 보수적 전망들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창업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 사업자 수가 증가했다면서요? 네. 이게 전체 사업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입니다. 전체 사업자 수 623만 8,580개.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9만 8,600여 개, 10만 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1.6%가 증가를 했고요. 네. 왜 그러냐면 개인 유튜버 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소매 업체 같은 것들을 1인 창업하는 이런 나홀로 창업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도 2,532만 1,526명, 1년 전보다 10만 4,400여 명, 0.4%가 증가를 했습니다. 산업별로 이걸 나누어 보면 도소매업이 157만 2천 개, 전체 사업체의 4분의 1가량이 도소매업이 차지를 했고요. 이어서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조업체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던데요. 네, 이게 이제 산업 구조 변화도 있지만 업계 전반의 불황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5만 4천 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폭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감소한 네, 것이고요. 네.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제조업에서 3만 8천 명의 종사자 0.9%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는 건설업에서 3만 5천 명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 건설업 모두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시 제조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 종사자 수만 보면 421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게 제조업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이렇게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 추세 자체는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좋은 징후는 아닌 거죠. 네. 자, 그 최근에 배달앱 그 업체들의 이제 그 잇따른 배달 수수료 인상에 이제 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네. 했다면서요. 네. 터지게 터진 거죠. 예. 네. 비싼 배달 수수료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고요. 배달앱이죠. 1위 업체죠.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협회는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배달의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배민 운영사 우한 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에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그러니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지난 8월에는 당시 이제 무료 배달 멤버십을 도입을 하면서 네. 배민 배달 수수료를 또 6.8%에서 9.8%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네. 협회가 주장하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이게 무료 배달이라고 하면서 그 비용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음식점들이 배달을 통한 음식 주문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해서 그 이중 가격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점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이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민이 경쟁 배달 앱보다 메뉴별 음식 가격 배달 가능 최소 주문 금액을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입점업체가 네. 이걸 거절을 하면은 왜 파면 노출해서 좀 구석진 자리로 밀어낸다라든지 네.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협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배달 이중 가격제 이것도 또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설명을 내놨던가요? 그러니까 그 점주가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중 가격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거고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무료 배달이긴 한데 그 무료 배달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점주들이 피해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 배민만 공정위 신고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 배민만 문제 삼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배민이 부동의 1위 사업자다. 그리고 배민이 가격 남용 행위 같은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네. 먼저 신고를 한 거고 쿠팡 이츠라든지 요기요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보면 배달의 3사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배민 못지않게 이들 업체들도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다라는 게 협회의 판단입니다. 네. 이거는 공정위 신고가 배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배달앱 3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주에 공휴일이 이제 이틀이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꽤 될 것 같은데요. 네. 10월 1일이 이제 국군의 날인데 임시 네. 공휴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루 건너서 이제 10월 3일 개천절 원래 공휴일이죠. 네. 하루 건너뛰고 징검다리 휴일이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3일 연차를 쓰신다면 직장인의 경우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포함해서 토일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최장 9일까지 이제 쉴 수 있죠. 네.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이번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들의 여행 의향을 조사를 해본 결과를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48.3%가 10월 첫 주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렇게 응답한 분들 중에서 80%는 임시 공휴일 지정 이후 새롭게 여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 효과가 있었다. 여행을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네. 게 되겠죠.
여행은 국내 여행이 86.5%, 해외 여행이 13.5%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국내 여행은 이제 가족과 함께 떠나는 비중이 70% 가까이 달했고 네. 인기 목적지로는 강원도, 부산, 제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도 잔뜩 고무된 모습입니다. 올여름 성수기 때 여행 수요가 의외로 좀 부진해서 여행사들이 좀 제대로 실적을 못 올렸다고 하는데 이번 네. 연휴 기간에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후에 예약률이 실제로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그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서 피를 흘리는 바닥거북의 모습 기억하시는지요? 이런 충격적인 이제 뉴스에 우리 정부가 지난 2021년에 그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은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이면 환경에는 더욱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제지업계에도 휘청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관련 내용을 직접 취재하고 오신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얼마 전에 뭐 카페에 가가지고 분명히 종이 빨대로 마신 것 같은데 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안 좋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용역 보고서가 나와서 예. 좀 업계 전반적으로 출렁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짚을 거는 일단 환경부가 직접 조사했다기보다는 네. 환경부가 이제 용역을 맡긴 겁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에코윌 플러스라는 기관과 안양대 산업협력단이 이제 낸 보고서인데 일회용품 저감 정책 통계 작성 및 관리 방안이란 이름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네. 일부 내용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종이 빨대 관련된 건데 결론만 보면은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나쁘다 뭐 이런 건데 네. 예,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를 각각 생산하고 뭐 사용하고 폐기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전 과정을 평가해 봤더니 네. 종이 빨대에서 나온 유해 물질 배출량이 더 많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종이 빨대가 또 눅눅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코팅 작업을 네,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독성 물질을 배출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었고요. 또 코팅된 네. 부분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종이를 또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탄소와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여기에 플라스틱 코팅을 하면서 이제 이중으로 탄소가 배출된다 이런 게 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뭐예요? 그 2021년인가? 그때 이제 빨대 그 플라스틱 빨대 예, 규제를 추진할 때 그때도 용역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용역 보고서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안 좋으니까 이제 규제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을요?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3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많이 달라졌나 보죠? 그러니까 요 보고서끼리만 일단 놓고 비교를 네. 해보면은 네. 당시 2019년, 2021년 이때 용역 보고서는 이 빨대 폐기 단계에는 없고 그 원료 취득부터 제품 생산 요까지만 딱 비교를 했어요. 폐기가 제일 나중 단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제품이 뭐 사용되는 과정이라든지 재활용 가능성 여부 이런 걸 따져봤더니 네. 뭐 종이 빨대가 그래도 좀 플라스틱보단 낫더라 뭐 이런 결론에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폐기를 빼놓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반론이 그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소각할 경우나 뭐 매립, 재활용 이런 걸 다 따져보면은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이번 보고서는 물론 이번 보고서도 직접적으로 다 실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해외 기존 연구 자료들을 인용하다 보니 폐기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이번 보고서가 나름 더 종합적으로 봤을 땐 구색은 좀 더 갖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3년 전에는 그러니까 종이 빨대의 부정적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플라스틱보다 덜하다는 거였고 72.9% 아주 낮다. 예.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들어간 건데 네네.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종이 빨대가
더 나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결과가 지금 일단 영역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직접 하나하나 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뭐 사용하고 매립하고 폐기하는 단계까지 3년 동안 다 조사한 건 아니고 외국의 사례라든가 연구 결과를 그렇죠. 토대로 네. 이렇게 다 분석을 한 건가 보죠? 예. 그런 걸 이제 사실 이제 인용했다. 뭐 이런 아. 걸로 해서 그런 보고서인 건데 네. 사실은 좀 국내랑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조금 그 생산부터 폐기까지 약간 좀 다른 사이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은 네. 이 굉장히 거리가 다 멀지 않습니까? 뭐 폐기하러 뭐 가기까지도 굉장히 그 트럭을 몰고 엄청 멀게 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 따져 보면은 아, 그럴 때 이산화탄소 배출부터 그렇죠. 다 계산하는 거죠. 예, 네. 그랬을 때 좀 국내랑 상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국내 정부가 그래도 의뢰한 보고서인데 국내에서는 그러면 종이 빨대라든지 플라스틱 빨대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산되고 폐기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이 네. 국제적으로 이러이러하니 종이 빨대가 더 플라스틱 빨대보다 악영향을 끼치더라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게 제조업계에서 볼 때는 약간 성급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보고서 내용을 보면 폐기물 매립지에서 종이 빨대 분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네. 대목이 있다면서요. 근데 예, 이게 예. 이제 국내 현실하고 다르고 다릅니다. 국내 종이 빨대는 국산 종이 빨대는 그 친환경 수용성 코팅액을 적용해서 네. 뭐 염소나 황산 같은 오염 물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땅 속에 묻으면 뭐 60여일이 지나면 완전히 깜짝같이 사라져서 흙과 한 몸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전 제가 또 확인하고 온 것도 있고 네.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제지업체들이 처음에 그 종이 빨대를 시도했을 때는 네. 그 지금에 나온 용역 보고서와 같은 결과가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도 그때부터 환경단체라든지 뭐 정부 당국으로부터 야 이거는 오히려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R&D 연구 개발을 계속 하겠다. 이래서 네. 최대한 친환경적인 그 수용성 코팅액으로 계속 바꿨죠. 노력을 했군요. 예, 국내 빨대 네. 그래서 아마 조금 굉장히 그 잘 느끼시는 분들은 알 텐데 네. 특정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에 있지 않습니까? 한 몇 년 전에 종이 빨대와 지금 그 단단함도 다르고요. 네, 더 단단해졌나요? 맞아요. 더 처음에는 단단해졌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굉장히 흐물흐물했었죠. 하면은 금방 그래서 음료수가 거기 끼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왠지 좀 이상했는데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뭐 마셔봤을 땐 괜찮더라고요. 네, 적어도 한두 시간 뭐 3시간까지는 굉장히 단단함을 유지하도록 예.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단단함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뭔가 나쁜 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는 그럴 수 있죠. 쉬운데 네. 그렇진 않다는 네, 거죠. 다만 나쁜 건 아니지만 종이를 몇 번 더 감도록 이렇게 설계는 했더라고요. 그렇게요. 네, 그런 네. 식으로 했고 어쨌든 그럼 지금 계속 그 연구소에서도 뭐 종이 빨대가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단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은 적어도 국내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막 흙 속에다 넣고 해봤더니 네. 최소 60일, 뭐 최장 뭐 6개월 안에는 다 썩어서 그냥 흙과 한 몸이 되더라. 이런 게 지금 일단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지업계에서는 이게 좀 편향적인 조사라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화들짝 놀란 결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제지업계가 당황했던 게 네. 이게 사실 3월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그동안 공개가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9월 국회 초에.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건데 네. 전혀 모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환경부랑도 수시로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제지업계인데 네.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고 그러니까 21년에는 어쨌든 종이 빨대를 쓰도록 권고를 한 거고요. 예, 그런데 또 작년 말인가요? 지난해 11월인가 일회용품 규제 자체는 좀 철회한 거 아닌가요? 권고사항으로 바뀐 거 아니었던 거예요? 바뀌었죠. 예, 원래는 이제 일회용품 물론 종이도 일회용품이 종이컵 일회용품이고 종이 네. 빨대도 일회용품이고 네. 플라스틱 빨대도 일회용품이지만은 네. 이게 사실은 정부가 이제 그래도 유럽이나 뭐 이런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자는 의미로 네. 바뀌었는데 네. 근데 사실은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편하잖아요. 플라스틱 빨대가 더 편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현장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 그러면 그냥 다시 원래는 이게 유예 기간이었는데 네. 유예 기간 없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돼서 종이 빨대를 안 써도 된다는 아니요, 식으로 용역 바뀌었죠. 결과가 이제 용역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니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예. 종이 빨대가 더 유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현장에서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알아서 쓰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작년 11월이고 이거는 네. 결과 보고서가 3월에 나온 3월에 건데 나왔고. 뭐 미리 받아보진 않았을 테니 네. 이렇게 뭐, 네.
어쨌거나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그 뒤늦게 설명 자료도 또 냈다면서요. 예, 그 예. 내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네. 그 특히 온라인 요즘 반응이 뜨겁잖아요. 뭐 기사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딱 이렇게 났더니 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영역 내용은 해외 연구 사례를 수집 취합한 것으로 국내 생산 종이 빨대와는 관련이 없음. 네. 그리고 아, 환경부 얘기예요. 환경부가 입장을 냈어요. 네. 그리고 2018년도 한국소비자원이 이런 네. 거 국내 사용되는 종이 빨대 전 제품 한번 이 안정성 문제를 검증해봤더니 네. 문제 없었음. 이런 네. 식으로 딱 그냥 내고 말더라고요. 어. 사실 그러면 이미 이 업계 입장에서는 네. 매 맞을 대로 다 맞았는데 이렇게 한번 하면 끝이냐 뭐 이런 게 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해가 되는 종이 빨대는 국내 제품과 상관이 없는 거로 네. 이미 이제 환경부 발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예. 이미 종이 빨대 업체들은 타격을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미 기사가 나가고 예. 한 하루가 지나서야 그런 입장문이 나온 거기도 하고요. 네. 이미 기사는 많이 막 공유되고 서로 그렇다네 하면서 막 다 퍼지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미 뭐 망할 곳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이미 망할 곳들은 망했고요. 그 이제 종이 빨대로 다 바꾸기로 했다가 네. 다시 정책을 복귀시켰기 때문에 네. 그때 이미 흔들렸던 영세업체들이 이미 망했고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설명 자료에 기반해서 적어도 국내 제지사에 기반한 이 종이 빨대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면 뭐 시중에 이거 다 안전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네. 가령 요즘에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데들은 그래도 국내 이렇게 제조업체를 통해서 나오는데 네. 뭐 개별적인 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싸게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종이 빨대 써야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 이런 요즘에 또 유통 대형 플랫폼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데를 통해서 바다 건너 온 것들은 안전하다고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맹점이 사실은 있어요. 네. 네. 그럼 지금 종이 빨대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하나 또 좀 약간 분리해서 볼게요. 그 종이를 만드는 제지업체들이 있고 네. 그 제지업체들한테 종이를 받아서 이 빨대로 만드는 가공. 빨대 가공업체들이 네.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네. 그 빨대 가공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영세한 곳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이제 일단 뭉쳐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제대로 우리가 그러면 안전성 검증을 받아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지난 24일에 어떤 그 국제기관에다 의뢰를 한 상태고 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사실 그 나오더라도 이미 매 1년에 2차례씩은 이렇게 안전성 검사를 받거든요. 아마 그 예상한 대로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기반으로 한 것들은 그래도 안전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또 전자문서가 종이를 대체하면서 제지 산업이 어느샌가 이제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혀오기 그렇죠. 시작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종이 팔대처럼 좀 친환경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지업계에서 볼 땐 하나의 돌파구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돌파구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석유화학 기반의 이제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소매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전환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면이 좀 제지업계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볼 때는 굉장히 친환경 하면서 플라스틱을 안 쓰고 뭐 종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좀 그런 에 비해서 아직 국내는 좀 더디고 있어서 그 좀 제지업계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워하는 면이 있고 네. 그렇지만 또 이 대기업 중심으로 그래도 우리도 이게 탈탄소 뭐 가야 할 미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령 이제 뭐 그 치킨 박스라든지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종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고 호텔에 우리가 이제 투숙할 때 받는 뭐 어메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플라스틱에서 뭐 종이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 종이 용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산업 간 경쟁이나 견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게 이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지 않다거나 전혀 뭐 재활용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또 소문이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게
종이 빨대가 제가 이제 재활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게 바로 다시 종이 빨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종이 빨대는 입에 되는 거기 때문에 종이 빨대로 재활용된다기보다는 종이 빨대로 만드는 종이는 그 깨끗한 펄프 네. 자연에서 얻는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고 아. 그럼 이런 종이 빨대라든지 그러면 신문지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모아서 펄프와 섞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화장지라든지 네. 뭐 신문지라든지 골판지라든지 이런 아.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 거지 네. 종이 빨대가 다시 종이 빨대로 재활용되는 건다 이런 건 또 아니라는 걸 어쨌든 한번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낭설이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재활용은 네. 됩니다. 대신 그 분리 배출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종이컵 따로 모으듯이 네. 종이 빨대도 그렇게 모아야 가능하지 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사실 소각되거나 매립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그렇게 돼 버리면은 사실 플라스틱 재활용할래야 빨대는 할 수가 없죠. 네, 똑같죠, 사실은. 예. 그 대표적인 사양 산업이었던 제지 산업이 이제 그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신사업 개척에 나서면서 뭐 세계 1위 다투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면서요? 우리 그렇습니다. 기업 중에. 지금 국내 제지 업계를 한번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이제 한솔 그룹의 한솔제지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네. 이제 매출이 한 2조 좀 넘게 하는데 옛날 그 한솔 PCS 018 혹시 기억하실 텐데요. 그 한솔이 맞습니다. 아, 그 네. 한솔이 지금 제지업계에선 제일 1위인데 이런 막 인쇄용지나 복선 이런 데서 경쟁하지 않고 네. 가멸지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혹시 영수증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영수증 종이와 네. 그리고 이제 그 택배 상자에 위에 붙는 촥, 그쵸 네. 라벨 종이들 네. 그게 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어서 좀 네. 해외에서 비싸게 팔리거든요. 세계 시장에서 지금 한솔제지가 그걸로 1, 2위를 다투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펄프를 안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펄프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무림이라고 무림 PMP라는 계열사에서 이 펄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프도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지 강국입니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는 강국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네. 7위 생산량이 7위 정도 됩니다. 한 연간 1,100만 톤 정도 생산되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나무가 많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산이 많아서 나무가 많아서인가? 예, 우리나라 나무들로는 사실 그 펄프를 만드는 데서 좋은 나무는 아니고요. 네. 이 펄프 만들기 좋은 나무들은 인도네시아에 이제 조림지라고 따로 있어요. 벼농사 네, 같은 네. 그런 것들이 한번 베면은 또 6, 7년 뒤에 바로 또 자라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수입해 와서 어쨌든 펄프 만들고 그 종이를 만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활용, 분리배출 이런 게 잘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되게 잘 열심히 분리배출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이 자원이 다 모이기 때문에 펄프와 섞어서 어쨌든 다시 종이 자원으로 만들어지고 해서 네. 그런 것들과 그리고 우리 제조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제조 강국의 그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예. 이렇게 세계 7위 종이 생산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말씀하셨는데 인도네시아의 큰 업체가 예. 우리 국내 업체를 이렇게 집어삼켰다 이런 기사도 본 것 네, 같아서요. 이제 그 모나리자라는 게 화장지 많이 보실 텐데요. 그 네.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네. 그 동안에는 사실 펄프만 수출을 해서 이제 그 위생용지, 화장지 업계도 사실 원지 업체와 가공 업체로 나뉘는데 가공 업체들이 이제 더 싸게 인도네시아 업체나 중국 업체한테 이제 펄프만 사와서 네. 이제 종이만 사와서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러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국내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해서 국내 시장에 한번 들어오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훨씬 가격 경쟁력 면에서 그쪽 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내 뭐 대형 회사부터 뭐 작은 데까지 굉장히 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화장지 원단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가공만 거치면 그게 국산이 된다면서요? 그게 이제 원산지 표기법에 좀 맹점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작년부터 저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정부도 이제 인식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표기를 뭐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종이 빨대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네. 여러 가지 환경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도 생각하지만 당장 또 주머니도 생각하고 여러 편의성도 생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종이 빨대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사실은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안 쓰는 게 최선입니다. 네, 둘 다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쓰게 되는 건 맞고 네. 다만 이제 꼭 불가피하게 써야 할 경우 뭐 빨대가 아니더라도 컵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 네. 불가피할 때 우리가 써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밖에 야유에 나가거나 이럴 네. 때 그럴 때는 그래도 플라스틱보다는 종이를 쓰는 게 조금은 더 친환경적이지 않냐. 네. 뭐 이렇게 지금 의견들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네. 다만 좀 비용이 조금은 비싸긴 합니다만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면은 좀 이런 선택이 더 낫지 그래요.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대를 쓰지 않고 그냥 용기째로 마시는 게 좋은 것 그게 같은데 최선입니다. 네. 또 그 용기도 좀 가끔씩 뭐 깨끗하지 않다 뭐 그것도 또 종이가 많으면 네, 걱정이 네, 네. 된다라면
개인이 뭐 텀블러를 가져가는 게 좋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그것도 또 너무 많이 사놓으면 그것도 문제라 그러고 참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빨대를 많이 빨면은요. 예. 입가에 주름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미용 측면에서라도 빨대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맛 때문이라도 사실은 네. 빨대 안 쓰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그래도 예,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아보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글로벌 기술 기업이자 혁신의 아이콘인 이 다이슨의 창업자죠. 제임스 다이슨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제임스 다이슨 5126번의 실패에서 배운 삶.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관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책인지 뭐 단번에 제목부터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책은 5126번이에요, 7번이요? 예, 그 6번이에요, 7번이에요? 예, 5126번, 네. 26번을 실패하고 네. 5127번째 이제 그 진공 청소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당 옛날에는 먼지 주머니가 있는 청소기였는데 네. 먼지 주머니가 없는 오늘날에 일반화돼 있죠. 네. 이 진공 청소기를 5127번째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인물이고 그 제품을 성업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5126번을 실패해서 5127번째 성공했다. 성공한 거죠. 제가 앞서서 처음에 말할 때 예. 5127번의 시행착오라고 말을 해서 그러셨구나. 제가 잘못했는지 예. 제대로 한 건지 짚어보려고 제가 자꾸 여쭤봤어요. 네, 어쨌든 뭐 예, 그만큼 맞습니다. 많이 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임스 다이슨의 자서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은 디자이너 출신의 발명가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 출신의 발명가라는 사람들이 약간 제조업에 굉장한 그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기 자신이 그 가전제품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로서의 세상에 대해서 내놓는 목소리인 겁니다. 뭐 또 제가 다이슨을 소개해드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5126번을 실패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빚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해서 결국은 그거를 이제 그 세계적인 그 회사를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물론 이 사람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네.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발명가, 엔지니어, 디자이너로 보고 있고 마케터나 최고 경영자로 자기 역할을 보지 않아요. 네. 실질적으로 최고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케팅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기업만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제품을 발명하고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철학은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죠.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제임스 다이슨 하면은 영국 산업계의 이단아라고 불린다면서요? 예. 네, 왜 그런 거죠? 사실은 영국이 한 60년대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 롤스로이스도 있었고 사실은 어떤 제조업의 강국이었는데 그 1980년대 들어서면서 마가렛 대처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뭐 신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빅뱅이라고 합니다. 영국 네. 금융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그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면서 그 금융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다이슨 같은 이런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푸대접했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마가렛 대처를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표현도 써요. 런던 금융가의 살찐 부자들, 은행들, 네. 마가렛 대처 시대가 만든 괴물들이 당장 이익을 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동안 영국 산업계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대신 그저 더 많이 파는 데만 몰두해 있었다.
그러니까 금융과 마케팅만 있었다 산업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이 원래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제조업의 기본 정신을 돌아가야 된다. 이 책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제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치중을 해야지 뭐 가격 정책이나 뭐 광고나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물론 지금도 그 회사는 하지만 네. 성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임스 다이슨을 이 2단화로 만들게 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예.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그 평범한 영국 시골 중상층 가정의 막내라고 합니다. 네. 그 아버지는 고전 담당 교사였고 할머니도 고전 담당 교수였고 형도 네. 고전 담당을 해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리스 라틴 문학 같은 걸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보통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안에 인문학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배경 속에서 크면서 이런 디자인적 감각을 갖게 됐다고 그러는데 네. 다이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너무너무 졸리고 재미없었다. 그래서 원래 나는 그리스 라틴 이런 인문학적 문화가 나한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네. 더 영향을 미친 것은 9살 때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네. 그때 나이가 누나는 14살이었고 형은 11살이었고 자기는 9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나는 내 또래 아이들보다 내가 더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9살 그 때. 나이에 이미. 그러면서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부재가 자기 자신에게는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찍 철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기는 9살 이후부터 어린 시절부터 나 혼자 걸어가야 하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경험이 나를 전사로 만들었다. 전사.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5,000번 넘게 실험을 하면서 계속 비투성이었었어요. 뭐 그리고 이 개발하는 동안에 어떤 거 있었냐면 영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금리 시절이었었습니다. 네. 금리가 20% 30% 시절이었는데 그 이자를 다 내면서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전사가 된 게 자기가 인문학적 전통이 아니라 난 그건 너무 재미없었고 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혼자 내 인생을 꾸려가야 된다라는 이런 독립심이 자기 인생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가장 이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게 그 진공청소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이 다이슨이 가장 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당연히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네. 그러니까 에디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실험의 신봉자였대요. 우린 먼저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답을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저것도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험을 해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고쳐나가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계속하는 과정을 직접 부딪히면서.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 인류의 삶을 바꾼 게 전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구가 등장해서 인류의 밤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전구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밤에 쇼핑 같은 것도 못 하고 일찍 자야 돼요. 그다음 네. 밤에 영화관도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구를 통해서 도시를 밝혔기 때문에 인류의 삶이 바뀐 건데 그런 엄청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에디슨이 실패한 실험 횟수는 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기억이 안 다이슨보다 나요. 적어요. 적어요? 더 많은 거 아니었어요? 5,000번이 안 돼요. 오. 1,200번을 실패하고 아, 그래요? 나서 그 위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이슨도 계속 그런 실험을 5,000번을 넘게 하는 과정. 즉 많은 사람들이 그 디자인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실패하고 이것이 그 다이슨이 얘기하는 그게 엔지니어의 정신이고 네. 발명가의 정신이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혁신이 일어난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하려면 예. 이 5,000 몇 번을 하려면 예. 하루에 한 번을 하도 이게 며칠이에요. 1년이 365일이면 예. 일단 10년이 넘는 거고 그쵸, 맞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을 예. 하더라도 맞습니다. 굉장한 기간이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데 했었어요. 실험이라는 게 그냥 잠깐 놀듯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몰두해야 되는데 몰두해야 되죠. 그럼 이제 가정 생활은 그쵸. 거의 등한시하고 그럼 그 돈은 또 그 실험할 때 뭔가 들어갈 거 아니야 재료비든 뭐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이 그 돈은 누가 됐어요? 예전에 네. 이제 뭐냐면 정원에서 쓰는 네. 그 손수레를 발명해가지고 돈 번 돈이 좀 있었어요. 아 저한테 그 전에 말씀해 그쵸. 주신 적 있어요. 그건 이미 네. 다 썼고 네. 나중에 생활비가 없는 거는 저는 이 부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은 그 책에서도 자서전에서도 자기 아내에 대한 그 존중감
감사? 고마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네. 엄청난 신뢰. 왜냐하면 부인이 대학 동기예요. 같은 미대를 나온 그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왕립 아카데미 그 미대를 같이 나온 캠퍼스 커플인데 일종의 네. 부인이 이제 뭐냐면은 화가이면서 일러스트 작가였었으니까 네. 이런 알바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알바를 해서 작품 활동하면서 네, 생활비를 다 조달했고 네. 네. 그 다이슨은 번 돈 다 까먹고 그러면서도 뭐 근근히 또 부인이 돈도 주고 이렇게 네. 하면서 이거를 하게 된 거죠. 5,126번인데 한 5,000번쯤 돼서 이제 그만해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서전을 보게 되면 저도 놀라운 게 네. 단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아내에 대한 계속적으로 고마움, 존경심 네. 이런 거 많이 등장을 해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보통 그게 성공한 기업가들이 네. 성공한 다음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서구 사회는 거기 굉장히 더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그렇고 네. 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있는 닷컴 기업들 뭐 일론 머스크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테슬라에 네. 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혁신 기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가정적이고 자기 그 배우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몇 안 되는 제가 기업가 같아요, 이 사람은. 네, 그래요. 예. 자, 그 이 책을 보면은 다이슨에 얽힌 수많은 에피소드가 예. 물론 담겨져 있을 텐데 어떤 비즈니스 철학을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그 자서전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업 철학을 물어보는데 별로 그런 건 없다. 네? 예,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른 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왜? 실패에 익숙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 사람이 자세히 소개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그 모든 직원은 출근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진공청소기 공제 생산 라인에서 다 일을 해야 돼요. 뭐 사회이사 같은 뭐 이렇게 거물도 데려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들도 예외 없이 한 번씩은 다 거쳐야 된다고. 다 가서 한 번씩 다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조립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집에 가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싸게 팔아요 그 제품은. 네. 공짜는 아니에요 또. 네. 네. 한 20파운드 정도라고 책에서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보통 보면 또 일반적인 제조업체는 디자인과 생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네. 우리는 디자인과 생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디자인과 생산이 그냥 같이 일하는 구조다. 이건 딴 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런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디자인에 대한 생각도 디자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 콜센터에 일하는 직원도 네.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이슨 제품에는 그 고객센터에 있는 전화번호가 찍히는 그 스티커가 있대요. 전 잘 몰랐는데 그것이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디자인에 적용한 거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는 메모 전달을 금지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메모를 네. 못 쓰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메모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 메모를 했다고 해서 자기를 면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자기는 메모를 넘겼으니까 일이 안 되더라도 네. 내가 줬는데 네. 저 사람이 안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없이 모든 걸 대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만나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직원들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의자예요, 의자. 왜요? 왜냐하면 디자인도 생산하려면 편해야 되고 네. 또 의자가 편해야 또 대화도 많이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신경 쓴 거 의자다 이런 얘기를 그럼 합니다. 좋은 의자를 직원들이 하나씩 네, 다 네. 준다는 거겠네요. 그쵸. 사무실에서. 네, 다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화가 중요하고 또 자기 자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직원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10분 정도 직원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회사 연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식당 문제, 뭐 교대 근무 주제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네.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다른 회사와 다른 문화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제임스 다이슨 5,126번의 실패에서 배운 삶 읽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경쟁도 맞습니다. 치열하고 예, 또 맞아요. 가끔은 능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살면서 정말 힘든 경우가 예. 많은데 또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도 못하는 예. 분들도 많으신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좀 용기가 나고 도움이 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저도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소개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